네, CBS 박지용의 한판 승부 월요일의 핵심 코너 노열치열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치열을 담당하는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열입니다. 예,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예능에 진출했다는 좀 섭섭하네. 어딜 또 갔어요? 어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어떻게? 예, 한판 승부 제작진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KBS에서 네, KBS에서. 네, 지난번에 100명을 모아놓고 예능을 했어요. 아직 방영이 네, 아직 안 됐고요. 1월 중순에 할 것으로. 기대해도 됩니까? 네, 뭐 열심히 재밌게 잘했는데 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면서 많이 봐주세요. 예, 많이 봐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구명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YTN 등에서 네. 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인용한 보도였는데요.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잘 좀 봐달라 이런 취지로 연락을 했는데 예. 전화를 받지 않은 일부 의원들에게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인사청문회 지원단은요,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 후보자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께 인사 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안 될 경우 다시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긴 했지만 살려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신고도 드릴 겸 인사 전화 드렸습니다. 통화 연결이 안 돼 문자 올립니다. 다시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는 메시지도 첨부해서 공개했습니다. 살려달라는 얘기는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한테 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 최대 지금 약간 밈화된 유행어가 됐습니다. 지금. 저기 살려주세요 해서 이게 어디서 자주 듣던 말인데 생각해보니까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대표 사이에 있었던 얘기였는데, 자, 강호식 비서실장 일단 청문회 소명까지는 들어봐야 된다. 오늘 그 박성태 뉴스쇼에서 출연해서 말을 했더군요. 네,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요, 강 실장이 이혜훈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저희로서는 도전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 한번 도전해본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이고 저희는 청문회까지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내란에 관한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자에 대해서 다 보고가 됐고 본인의 사과 의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지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이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저쪽 진영에서 후보자로서 공천받던 시기에 있었던 부분이고 오래된 얘기다라고 약간 거리를 뒀고요.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에 잘 잡히지 않는 내용이다라면서 청문회에서 소명을 좀 들어봐야겠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이혜훈 후보자 계속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어서요. 과연 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자,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청문회까지는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일단 청문회 간다. 예. 어떤 얘기가 나와도. 근데 이제 실제 청문회를 통과할지 여부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개별적으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나 뭐 이렇게 비토놓는 그런 발언은 사실 안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당내에서.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분에 대한 이런 그 의혹이 사실은 일파만파 계속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안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인가 또 안고 가야 할 만한 뭔가 있는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예. 이 부분이 조금 문제인 것 같고요. 실제 저는 아까 살려주세요 그 말 관련해서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그러면 기자들이 다 거짓말을 썼다는 건가요? 나는 그거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요즘에 하도 특히 이제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그 언론 보도에 자기 얘기 나오는 거를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 방송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네, 예. 왜 들으시라고 제가 하는 말인데 예. 그래서 그 보좌관들이 사실은 거의 한 10년 전 얘기까지 다 그냥 다 녹음해놓고 이렇게 사실은 좀 속상했다는 표현을 하는 정도인데 예. 그러면 현재 그게 문제가 됐던 걸 아는 그 기자들이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대강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예. 살려주세요가 뭐 문자로는 안 남았을지 몰라도 어쨌든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는 분명히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예. 제가 이혜훈 후보자라고 하면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도 너네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너네들도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은데 우리 서로 좀 좋게 가자 이런 얘기를 사실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예. 5번이나 공천받은 분 입장에서는 예. 왜 웃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릴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저는 뭐 열려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 입장인데 열려도 괜찮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좀 정확하게 이건 검증이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예. 이번에 그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개를 해서 그렇지 사실 그 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괜히 민주당이 부담을 안고 갈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할 만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예.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이해훈 후보자 계속 이제 의혹이 나오고 있죠. 이를테면 처음에 나왔던 건 이제 그 인턴한테 그 고성으로 수리 질렀던 거. 이어서 나온 게 프린터 수리 와서 해달라 했던 거. 두 번째 또 나온 거는 임신 중에도 괴롭힘을 당했다. 또 하나는 아들의 공익근무지에 수박을 배달하게 했다. 요건데 우리 김성현 수석께서는 그래도 국회 생활도 해보셨으니까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것이냐. 수박. 또 과일이 수박이네. 예. 어쨌든 수박. 예. 근데 이 정도보다 더 나올 겁니다. 그래 더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는데 이 이해훈 후보자 관련한 이야기는 국회에서 좀 많아요. 이전부터 이전부터 많았던 그래요? 내용들이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 보였을 때 바퀴벌레가 한 마리만 있을까? 아닙니다. 안쪽에 수십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은 기존에 갑질을 당한 보좌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피해자고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좌진이 생각보다 굉장히 풀이 좁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다른 방에 이제 옮겨가게 될 때 만약에 취업 방해가 이뤄진다는 그런 부분에 두려움이 있으면 잘 말을 못해요. 근데 지금 이해훈 후보자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진영을 옮겨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해훈 후보자 더 이상 이쪽 국민의힘에 취업 방해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즉 보좌관들이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거 더 쉽게 나올 수 있다. 많이 나올 겁니다. 더 나와? 더 나올 거예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어요. 지금 작은 것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 강훈식 실장님께서 검증이 잘 못 잡아냈다, 검증이 잘 안 된다 그러셨는데 아닙니다. 갑질 의혹. 갑질 의혹도요. 이거 옛날에는 국정원에서 직접 세평 조사라는 걸 했었고요. 국정원. 특히 지금 국무위원급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고위 공무원들은요.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최소한의 조사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이거 인사 시스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로 보좌진 사이에서 유명한데 대통령실에서 왜 몰랐을 것이냐. 우리 곽유순 기자 야당 반장이시니까 네. 취재한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 쪽 이제 기류를 보게 되면은 목소리는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 막상 이번 인사청문회에 얼마나 올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좀 계산기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명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선이 넓게 퍼져 있는 상황이고 자신들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저쪽에서 낙마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이 알아서? 네.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 지금 마뜩치 않아 하는 분위기가 있고 안 그래도 지금 김병기, 강선우 두 의원 때문에 또 지금 불똥이 세게 튄 부분이 있어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분산되는 상황이거든요. 굳이 여기에서까지 데미지를 감수하면서 이 이해훈 후보자를 방어할 만한 여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도 약간 사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자신들이 또 이해훈 후보자를 많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약간 이제 제 얼굴에 침뱉기가 되는 게 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언론 보도 나온 것 좀 팔로우업 해주고 적당히 나와 있는 의혹들만 정리해줘도 결국 막타는 민주당이 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떤 보좌진이 지금 재경의 인사청문회단에 소속된 얘기하는 재경이 보좌진이 쳐질 것이다. 너무 나이브하다.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국민의힘에서 5번 공천을 받았고 그 중에 3번 당선, 그러니까 국회의원 3번 됐고 2번은 이제 낙선했지만 5번 공천됐잖아요. 그 공천 심사라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걸 다 통과했단 말이에요. 5번. 국민의힘 보좌진이 다 알고 있었었는데 감히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그 5번의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좌진들이 이런 당내 공천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어떠한 거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 의원실을 어떻게 해서 빠져나간다 한들 다른 의원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그 보좌관 우리 방에 있었는데 김성현이 그거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걔 별로야. 이 말 한마디가 정말로 인사에 크게 좌우를 해요. 정말로. 3평. 의원끼리의 3평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진영으로 넘어가게 됐으니 저는 이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의혹들은 전부 다 국민의힘 소속이었을 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5번 공천 받는 동안에 이 문제들이 왜 한 번도 안 걸려졌고 한 번도 문제가 안 됐는지를
사실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냥 너네들이 왜 이렇게 하자 있는 인물을 골랐니? 이 정도밖에 사실은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데미지는 원칙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져야 돼요. 이걸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는 봐라. 5번이나 공천받은 당신네 당에서 중진 그리고 특히 경제 관련해 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동안에 어떤 이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예. 또 현실적으로 당신들이 그동안에 당성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칭찬해 줬던 바로 그 사람을 통합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임명하려고 했어. 예.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누구를 그럼 임명해야 됐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마땅한 대안이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어떠한 종류의 뭐 부담을 더 가져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알고 봤더니 못했네. 보좌진 뭐 갑질 논란 그거는 우리도 뭐 조금 소문은 들었지만 어느 정도는 그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렇게 확실하게 걸려지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사실은 민주당의 잘못이 무엇이냐, 대통령의 잘못이 무엇이냐로 돼요. 그러고 나면 국민의힘에서 보좌진 갑질 저번에 이해운 의원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오니까 보좌관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어떤 의원이 나와서 방송에서 말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 페이스북에 또 보좌진들만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ABC 대나무 숲.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냐? 너도 갑질 묻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오히려 청문회에서 이 보좌관 갑질 문제가 그렇게 심하게 터져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사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예.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공격하기는 본인들도 아마 힘들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인성 문제 아닌 나머지는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능력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뭐 경제 관련된 능력은 뭐 이력이나 이런 걸 보면 아는 거지 뭘 갖고 하겠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또 공격할 포인트가 뭐가 생길까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이제 야당에서 이제 청문회 이틀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곽우신 기자 일정이 아직 잡힌 건 아니죠? 네, 지금 뭐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직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그림도 지금 밑그림이 안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원내대표 공석인 상황이고 네. 문진석 석이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령탑이 있고 없고의 협상력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협의를 하려고 할 생각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궐선거 이후에야 좀 제대로 이것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미자 의원이 기재위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자 위원장이 잡으면 잡히는 거잖아요. 왜 웃으세요? 이미자 위원장 좀 아세요? 우리 예, 알죠. 옛날에 경기도 의원 하실 때부터. 오, 잘하시는 분이 많으시네. 예, 좀 자, 이미자 기재위원장 잡아줄까요? 청문회 일정? 지금 벌써 논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19일에서 20일 한 2주쯤 뒤에 지금 좀 하자라는 입장인데 예.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검증을 하겠다면 지금 이틀을 좀 해달라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일, 제대로 20일. 검증을 할 수 있을지는 아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나 야성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 민주당이 막타를 쳐주길 바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와, 개혁신당이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네, 저희한테 주십시오. 제 지난번부터 청문회 저 넣어주시면 제가 정말 다 떠들어. 원외 저격으로 한번 예. 위원장의 직권으로 정말 잘 드는 칼을 한번 다 휘둘러 줄 수 있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이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게요. 그래요? 지금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정부의 경제관에 반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와서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할 때 1년 전, 2년 전에 이혜훈이 아니라 한 달 전 이혜훈과 싸워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민주당에 넘기고 있다고요? 국민의힘 멀었어요. 멀었어요. 그건 한 보좌관의 취지니까 예. 뭐 국민의힘 전체 입장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데. 자, 그럼에도 이거 또 더불어민주당도 악재를 만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그리고 강선우 의원 이분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탄원서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 당시 탄원서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보고까지 됐다. 안 됐다 뭐 이 얘기 나오고 이수진 전 의원 주장은 보고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건 당시 당대표의 책임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것이냐. 네. 사실 이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오늘 네. 브리핑에서 네. 당시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실장에게 이 탄원서가 전달된 거는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실제 김현지 실장이 이것을 그래서 당대표실로 넘겼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된 얘기고 예. 이제 인정을 다 한 부분인데 문제는 이것을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가 정확히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제 이거에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김현지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데 김현지가 알았으면 대통령도 다 아는 거지.
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 일은 그렇게 처리되지 않는다. 니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예, 이게 예.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 아하.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물론 당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김현지 당시 보좌관 입장에서는 자기네 절차에 따라서 했다.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대표에게 넘어갔는데 대표가 이걸 묵인해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 넘어간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뭔가 또 나와줘야 돼요. 더. 네, 더 나와줘야 돼요. 근데 과연 더 나올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박우준 기자.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수정을 했거든요. 예. 그 수정한 내용이 뭐냐면은 수정까지 봤어요. 네, 원래는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윗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당 대표는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라고 썼다가 이게 원래 그렇죠. 글이었는데 예,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글을 수정하면서 요 문장을 뺐어요. 요 문장을 이재명. 빼고 이재명 대통령 언급을 빼고 나머지만 살려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끌고 가는 게 이제 소망인데 예. 지금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치고 들어가기에는 모여있는 지금 빌드업이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겠다 해서 살짝 지금 조정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야당이 바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갈지는 좀 봐야겠죠. 김성현 수석. 이게 총선 때나 지방선거 때나 이제 선거 때가 되면 투서가 많이 와요. 탄원서가 정말 수천 건이 들어와요. 아. 네. 그런데 그 수많은 수천 건의 탄원서를 다 윤리위원회로 넘기느냐?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요. 김현지 실장이 접수를 했다고 하고 보고를 했다. 자, 그랬을 때 결과는 뭡니까? 어쨌든 윤리위원회로 넘어갔잖아요. 예. 윤리위원회로 넘어간 것 자체가 사실은 조치인 거예요. 그거를 당대표가 자기가 읽고 그게 조사를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윤리위원회로 넘어간 거 조치를 한 건데 문제는 윤리위원회에서 김병기 의원한테 이걸 다시 줘요. 자, 요 부분에서 그렇죠. 윤리위원회가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지도부의 어떠한 의견이 들어간 건지 요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이 김경시 의원이 공천이 되고 이후에 시의원 된 다음에도 이분이 시의회 원내대표를 한단 말이에요. 원내대표를 할 당시에 강선우 의원이 엄청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당선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강선우 의원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인데 막 그 여러 가지 호소를 했다 살려달라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의원 된 다음엔 또 원내대표 시켜야 된다고 또 이렇게 연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1억 원 왔다가 돌아갔다고 치더라도 네.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그 전날 있었는데 단수공천 됐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 시의회 안에서도 좀 주요한 자리들이 갈 수 있도록 강선우 의원이 힘을 썼다고 한다면은 네. 그럼 지금 나온 것만 보게 되면은 예.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사이에는 뭔가 특수관계가 있는 거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강선우 의원이 처음 나왔을 때 상식적으로는 오자마자 돌려주고 이 사람 쳐내야겠다 이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살려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하고 결국 단수 공천이 됐고 본인 발언권 없었다고 하는데 발언하고 나왔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뭐가 됐든 예. 그 부분이 조금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안 좋은 건 그러니까 묵인하고 방조했는데 그 이후에 공천되고 당선된 이후에 또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분이 도와줬다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이제 당에서 징계 논의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절대 탈당 안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 차원의 징계가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노 변호사님 혹시?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본인은 뭐 정치를 계속 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제명은 당할지언정 나는 탈당은 안 한다. 근데 문제는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나올 게 아직도 산처럼 쌓여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버티면 버틸수록 사실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이제 대통령에까지 불똥이 튀길 가능성이 사실은 더 많아진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당에게 부담이 너무너무 심하게 돼요. 게다가 이분은 지금 원내대표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제명을 당할지언정 탈당을 안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이제 해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고 본인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탈당해가지고 다 클리어하게 정말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되게 선당 후사 네, 하면서 보통 얘기 그렇게 해야 나오는 되죠. 얘기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뒷배를 네가 지금 너무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너의 뒷배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를 나오게 만들어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네, 향해?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생각한
뒷배는 어느 정도 급이겠어. 이렇게 되면 부담이 엄청나게 팍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당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와 이 지도부에서 오히려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본인이 안 물러나겠다고 하는 거는요.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어떠한 구도 속에서 내가 희생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왜 나만 갖고 그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예.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요. 갑질이 10건 이상 나오고 있어요. 갑질 종합 선물 세트고 예. 거기에 공천비리까지 터졌어요. 공천비리는요. 정말 승부조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이에요. 자, 구의원한테 3천만 원 받았다가 뭐 돌려줬다? 그리고 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1억 원 받았다 돌려줬다? 아니 뭐 받아줬다 돌려주면은 뭐 활기가 돕니까? 이게 뭐 공천시장이 그런 거예요? 이거 돌려주는 것 자체도 뇌물의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천비리가 나온 이상 김병기 의원의 이런 나는 버티겠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저는 요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나 통화 녹음한 거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 그거 매우 불쾌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을 해줘서 오히려 고맙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예. 많은 의원들이나 같이 친했던 사람들 중에는 혹시 내 것도 녹음되어 있는 거 아니야? 나 뭔가 기억이 안 나지만 되게 불안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처음에 초창기 좀 말이 조금 덜 나온 거 아닐까? 입을 좀 막게 만든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나 그런 거 없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안심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얘기도 좀 너무 좀 부끄럽지만 예. 사실은 이 얘기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터뜨린 게 아니에요. 통화 녹음은 보좌관들이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가지고 있는 거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다른 쪽에서 더 터져나올 있을 수가 수도 있는 있겠네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또 이분이 또 갑자기 물러났어요. 네, 오늘 입장문을 밝혔는데요. 예. 지난 12월 30일에 당 지도부에 사의를 표명을 했다라고 하고요. 예. 작년 8월 장동혁 대표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았을 당시에 국민의힘이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났는데 작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동혁 대표께서 당의 변화, 쇄신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본인의 소임은 여기까지다라고 했는데요. 예. 일단 본인 부산시장 출마 때문에 그만두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근데 이제 당 대변인이 처음에 브리핑을 할 때는 개인적인 사유다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가 예. 뒤늦게 이 발언을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 부산시장 출마 때문에 사임은 아니지만 부산시장 출마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했죠. 그건 아니죠. 네. 아, 여기서 우리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예, 국어 언어형이 중요해요. 자,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에 파격 공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어떤 파격? 네, 지난 2일에 있었던 얘기였는데요. 새로운 인물들로 파격적 혁신을 시도하겠다라면서 강력한 인적 쇄신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이거 현직 지자체장들, 그러니까 특히나 오세훈, 박형준 같은 시장들을 저격한 발언 아니냐 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상 물갈이를 예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나 이날 기자들로부터 계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을 반복해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예. 마침 또 오세훈 시장이 절연에 대해서 요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면전에서 요구했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때는 10년 뒤. 불쾌했었다는 말씀이네요. 늘 오세훈 이제- 시장 앞에서 불쾌했다. 아주 약간 그 장동혁 대표가 항상 그 면전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별 반응 안 하다가 다른 자리에서 약간 해명 및 반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생각하다가 네, 그런 식의 좀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노 변호사님. 네. 자, 김도읍 정책위 의장 사퇴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그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 예. 이게 작년 12월 3일 기점으로 해서 틀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 예, 예. 비상계엄 사태 1년을 기점으로 틀어졌다. 특히 윤석열과의 이 관계를 절연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그냥 극우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고요. 음. 특히 이제 김도 그 전 의장은 실질적으로 한동훈 걔하고도 좀 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분도 검사 출신이죠. 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죄송합니다. 뭐 출신을 얘기하는 거 아닌데.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강성 보수 지지층만 의식해가지고 끊지도 예. 않으면서 계속해서 한쪽만 공격하는 이 모양새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말 했대요.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때를 놓쳤다. 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왠지 김도읍 정책위 의장을 잘 알 것 같은 김성현 수석. 김도읍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합리적인 분이죠. 다 알아. 예. 김성현의 인물 사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액션.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책적으로도 국민의힘 내에서 신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지금 사퇴를 하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의 말을 본인은 행동으로 옮긴 거라고 보셔야 돼요.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참을 만큼 참았다. 아하. 예, 그래서 본인은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안쪽에서 변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죠.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자 이거 이렇게 여론조사 안 나오면 이거 당이 쇄신을 해야 되는 거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벽 보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하고 좀 사퇴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동욱 대표는 여기서 이제 파격 공천 카드를 꺼냈는데, 자, 우리 곽우신 기자, 네. 어떤 파격이 예상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할 수 있는 파격이 뭔지가 좀 참 궁금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예. 결들을 보게 되면 일어나고 예. 있는 게 김도읍 의장이 이 비상계엄 관련 사과를 한 날 사표를 던졌고 그걸 예. 수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윤리위의 지금 당면 목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찍어내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파격 공천을 하면서 인적쇄신하겠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 친한계 쪽 색깔이 묻어나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조금 더 당의 이 당성을 좀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쪽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지금 파격 공천이라는 건 정말 파격적인 오른쪽의 사람들이 기용될 수도 있다. 파격적인. 파격적인 오른쪽에 저희가 항상 혹시 뭐 그러니까 물론 우스갯소리나 뭐 전환길 씨라든가 이런 얘기 항상 나왔었잖아요. 전환길. 예, 이제 그런 분이 바로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런 알겠습니다. 쪽하고 계속 그 관계 있는 정도 분들. 라인업, 네. 그 정도 파격. 김성현 수석은. 이게 예상해 파격은 주세요. 파격이에요. 왜냐하면 물갈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1위 하고 있는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이런 어투로 얘기를 하는 거 이 자체가 파격이죠. 물갈이를 지려고 하는 물갈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더 오른쪽으로 가는 인사들을 모셔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기껏 해봤자 국민의힘이 맨날 법조, 언론, 교수 이런 분들만 모셔왔거든요. 예. 진짜 파격이라고 할 거면 사업가라든가 시민운동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모실 필요가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10초. 예, 당의 비전과 인사 혁신, 청년과 미래가 주가 될 것이다. 청년과 미래. 거기에 이게 주목하겠습니다. 중요하다. 예. 일단 노열차 여기서 마치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